그동안 이 건설 노조 횡포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차례 다뤘습니다. 다른 데서는 좀 다루지를 않는 편인데 저희들은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노조가 바로 서야 경제도 바로 서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다뤘는데 특히 한노총 소속의 건설 노조가 그 위원장이 한 10억 원 정도의 횡령사고를 일으켜갖고 한노총에서 제명 쫓겨나버린 모양이죠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다시 가입을 하려고 한노총 수석 부위원장한테 수억 원대의 뭐 뒷돈이랄까 이걸 지금 제공했다는 거 아닙니까? 진짜 우리 건설 노조 완전히 썩었죠. 뭐 건설 현장에서 원래비도 받고 뭐 뒷돈 받고 공사 못하게 받고 완전히 썩디 썩었는데 이 지금 그 빙산의 일각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. 그러니까 한노총 수석 부위원장인 뭐 강모 씨가 건설 노조로부터 수억을 받아서 한 3억 이상을 받았대요. 그 녹취록이 다 나온 거예요. 한노총 핵심 간부하고 나누려고 그 시도까지 했다. 이게 지금 녹취록이 나오고 있는 거죠. 단 이제 한노총 핵심 간부는 아유 그 돈 받으면 큰일 난다 해서 이제 그 받지는 않은 걸로 나타났지만 이 한노총 수석 부위원장은 이 뇌물을 받은 거죠.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냐면 아까 고 박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건설 노조가 작년 7월에 진병준 위원장이 10억을 배임 횡령으로 구속돼서 징역 4년형을 받았습니다. 그게 이제 그 양반이 그 위원장을 한 15년 넘게 하면서 이 부패 비리가 보통 많았던 게 아니래요. 그래서 여기가 건설 노조원만 8만 4천 명, 노조 위원장만 이 진병준이라는 사람이 15년 넘게 했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을 10억 이상 먹은 거죠. 그러니까 속된 말로 처먹어도 너무 처먹은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건설 노조가 한노총으로부터 퇴출당했어요. 한노총 이제 회원사가 아니게 된 거예요. 근데 건설 노조가 한노총 회원사인 거랑 아닌 거랑 차이가 크거든요. 그렇다고 그러네. 현장에 가면 맥을 못 쓴다고 그러네. 쫓겨나버리면. 공사 현장 가면은 한노총 이 명찰을 달고 가면은 공갈이 먹혀요. 근데 거기서 퇴출당했다니까 건설 노조가 이게 공갈이 안 먹히는 거예요. 공갈이. 당신은 뭐 한노총도 아니고 민노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. 니네 어디냐. 니네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. 그러니까 끈 떨어진 게 된 거죠. 끈 떨어진 년이 되니까 민노총이 딱 들어선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래갖고 너희들은 빠져 하니까 이 건설 노조가 노조원만 8만 4천 명인데 이게 답답하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이놈들이 한 일이 뭐겠어요? 돈다발 들고 간 거죠. 그 수석 부위원장한테. 노조가 이렇게 썩은 거예요. 한노총 수석 부위원장한테 뇌물을 받지 갇힌 거죠. 그러니까 이 수석 부위원장도 자기만 혼자 먹어갖고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땡기고 또 이제 이게 돈을 먹은 건 결국은 이 건설 노조를 다시 복귀를 시키려고 하니까 자기 혼자는 안 되겠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같이 먹자. 끌어들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강모 수석 한노총 부위원장이 이것도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다 했어요.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. 첫 번째는 이제 그 9월 1일 날 작년 9월 1일 날 목요일 날 그 한노총 수석 부위원장이 밑에 핵심 간부랑 골프를 쳤대요. 목요일 날 평일 날 그것도. 그래서 9월 18일 날 그 일요일 날 9월 1일 날 골프를 평일 날 쳤대요. 한노총 수석 부위원장하고 밑에 핵심 간부가. 그래서 거기서 그랬답니다. 건설 노조한테 야 3억을 받아서 너 1억 갖고 나 1억 갖고 그리고 총연맹 위원장 선거 1억 쓰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.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일주일 뒤에 또 건설 노조에서 선수금 1억이 왔다. 우리 5천만 원씩 우선 나눠 갖자. 이렇게 하고 또 세 번째 만나서는 9월 18일 날 작년 9월 18일 날 일요일 날 행주산성 어디 주차장에서 식당들 많잖아요. 넓은데 주차장에서 만나가지고 돈을 받았다. 우리 나누자 하고 줬는데 그 핵심 간부는 받지를 않았는데 일단은 이 수석 부위원장은 건설 노조한테 돈을 받아가지고
전달을 하려고 한 이 정황까지 녹취록이 나온 거죠. 그러니까 우리 노조가 이렇게 썩고 부패한 게 일반 건설 현장에서만 돈 뺏은 게 아니라 자기 노조끼리도 돈 거래를 한 거예요. 이 범죄가 이렇게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. 그 현장에서 뺏은 돈들, 이 갈취한 돈들이 네. 다 또 상납이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상부로. 네. 네. 또 기여금들이 다 올라가니까. 그렇죠. 분담금이. 네. 그 돈 가지고 지금 이 지도부가 네. 흥청망청 쓴 것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10억까지 어떻게 횡령을. 그래서 지금 노조에 대해서 회계 네.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노동부에 네. 보고를 좀 해라. 그것도 다 하라는 것도 아니고 펴주고 속지 한 장씩만 이렇게 사진 찍어서 네. 우리가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. 그걸 하라고 하는데도 지금 다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뭐 대부분 민노총, 한노총, 산하 노조들은 거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. 뭐 실제로 노동부에 신고한 것은 거의 없죠. 한 20, 30%뿐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제가 보는 윤석열 정부가 핵심 타겟을 잘 잡았어요. 네, 다른 것보다도 이 돈 문제 투명성, 예. 회계 장부 공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해외 선진국에서 다 하고 있는 거니까 여태까지 안 했던 거거든요. 이걸 분명하게 하자는 건 참 잘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이렇게 썩은 데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과거에 옛날에는 왜 교통 위반해도 그 면허증 뒤에다가 돈 넣고 다니면서 5,000원, 10,000원 주면 통과시키고 그렇죠. 그랬잖아요. 예, 예.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? 예. 옛날에 아담한테 사이드카, 그 교통 순경이 왜 긴 장화, 긴 장화 사고 나서 병원 가도 끝까지 장화는 안 벗으려고 그랬다잖아요. 다리가 다쳤는데 장화는 끝까지 안 벗으려고 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우리가 그런 게 공공연하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지금은 돈을 장화에다 다 집어넣다는 거예요. 그렇죠.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. 지금도 아직도 이 노조 이 썩은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제일 큰 데가 이 노조 저 조폭들 이런 게 아직도 남아있다는 게 한심하죠. 그래서 특히 건설 쪽, 노조 쪽 여기에 대한 우리가 대대적인 이 정화 작업, 국가적인 이 부패 그 퇴출 차원에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좀 봅니다.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1일 네. 건설 노조 그 폭력, 네. 불법 폭력 이것을 건폭이라고 네. 조폭, 건폭 네. 요즘은 이제 검폭도 있습니다. 검사들 네. 폭력이라 해갖고 네. 검폭이라고 야당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 검폭 근절을 지금 관계부처한테 네.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지난 주말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노총들이 네. 연합해가지고 건설 노조원을 중심으로 해서 4만 명이 네. 동원돼갖고 시내가 교통 지옥이 돼버렸다고 그러네요.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런 거죠. 네. 자기네가 해놓은 죄는 생각 안 하고 범죄는 생각 안 하고 자기네 밥통 끊길까봐 네. 저렇게 거리로 쏟아져 나온 건데 저도 그거 몰린 거 봤거든요. 옛날만큼 의기양양하진 않아요. 아 그래요? 네, 저 풀이 보니까 죽었습니까? 약간 좀 불안해하는 기색 이런 게 좀 보이고 옛날만큼 그렇게 옛날에는 민노총이나 건설노조, 금속노조, 광화문, 서울시청 앞에 이런데 그 시위할 때 보면은 나라가 다 자기 거로 생각할 정도로 문재인 때는 그랬거든요. 예. 지금은 약간 좀 풀이 죽었어요.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된 명분과 이 대의 명분을 갖고 좀 더 밀어붙이면 저는 노조 완전히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법과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럼요. 그리고 네. 노조의 그러한 행포에 대해서는 뭐 기업뿐만 아니라 네.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피로감이 네. 너무 커져가지고 네.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것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3대 계획을 내세우고 있는데 연금개혁이나 교육개혁 이것도 네. 중요하지만 지금 노조개혁을 제 1순위로 보고 있는 것이죠. 그렇죠. 노조가 돼야지 그 다음에 노사관계가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연금개혁, 교육개혁도 이어져서 되는 겁니다. 노조가 안 되면 다른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노조의 그런 회계 투명성도 물론 확보해야겠지만 노조가 불법 투쟁을 벌인다든가 또 시내 교통을 마비시킬 정도로 그런 시위 행위를 벌이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어느 정도 좀 제동을 걸 필요는 있지 않느냐. 물론 그렇죠. 시위의 자유, 표현의 자유는 있습니다만은
그것도 얼마든지 적정한 수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예. 집시법에 다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런데 지금 경찰은 그걸 사실상 방임해 버리거든요. 예. 경찰에서는 그 이유가 그거 저 법원에 가서 이 판결 받으면은 다 허가가 나와버리니까 네. 우리가 제한해봤자 소용없다 그러는데 그건 문재인 때 얘기고 네. 지금 정부 들어와서는 많이 법원 쪽에서도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다는 인식은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러니까 법과 원칙을 제대로 좀 세워야 된다는 면에서는 국민이 모두가 공감을 할 겁니다. 그리고 네. 그 대낮에 이렇게 서울 주요 도심을 그냥 장기간 점거하고 그 시위하고 있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. 다만 이제 경찰이 또 너무 엄격하게 하다 보면 자칫 백남기 왜 그 시위하다 죽은 사람 있잖아요. 네. 군대포 맞고 이런 거 나면은 또 좌파들이 지금 핑계거리 찾고 있어요. 그렇죠. 예, 그래서 또 이 어떻게 보면 탄핵, 뭐 정권 퇴진, 뭐 이런 거에 또 자칫하면 좌파들한테 빌미를 줄까봐 좀 조심스럽게 그 경찰이 대응하는 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더 세게 해야지 돼야 된다고 봅니다. 그렇습니다.